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인질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그 인질 사건 현장에서 인질범을 설득해서 인질들을 무사히 구해내는 분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이런 분들을 위기협상가라고 부른답니다. 인질 사건 현장뿐 아니라 자살을 시도하는 그 현장에서 그분들 역시 설득해서 생명을 구해내는 그런 큰 일도 맡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나라 제1호 위기협상가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이종화 위기협상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찰 출신이시죠? 네, 경찰대학 교수하면서 이제 위기협상이라는 분야를 경찰에 정착시키고 그리고 제가 이제 명예퇴직을 했죠. 예. 네, 맞습니다. 니고시에이터 영어로. 네, 네고시에이터 맞습니다. 그 일반적인 협상도 니고시에이션인데 그렇죠. 그것과 별개로 위기협상이 따로 전혀 있죠. 달라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협상의 네고시에이션은 이제 협상의 양 당사자가 이제 정상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경찰이 이제 보통 대처하는 위기협상은 경찰은 정상적으로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 상대방은 감정이나 어떤 정신질환 이런 문제로 정상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상태니까 위기죠. 인질극을 버리죠. 맞습니다. 일반적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대하는 데는 정상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다른 접근 방법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바로 그래서 네고시에이션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우리 위기협상은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크라이시스 네고시에이션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전혀 다르군요. 다르죠. 네. 비정상적 사람을 그렇죠. 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 그런 그 인질 사건이 많이 벌어집니까? 많이 벌어지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인질 협상하면은 이제 우리가 영화의 협상이라든지 또 요새 넷플릭스의 그 종이의 집 보면은 굉장히 아주 극단적인 폭력에 놓여 이런 보통 인질 상황을 이제 가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 또 우리나라에서 보면 대부분의 인질 상황은 실제로는 가정 폭력에서 시작돼서 보통은 이제 인질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가정폭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떻게 발전되냐면 보통 가정폭력에서 보통 남성분이 여성을 이제 폭행을 가하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쌓이다 보면 보통은 이제 여성분이 이제 나가게 되죠. 그러면 서로 이제 뭐 싸우다가 보통은 이제 남편 되시는 분들이 야, 너 안 들어오면 나 아이들하고 죽을 거야. 라고 위협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보통은 이제 여자분들이 그때 상황에 이제 경찰을 이제 부르죠. 그러면 경찰이 이제 출동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인질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주고 안에서 뭐 가스를 틀어놓는다든지 또 자식의 뭐 생명을 위협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사실 아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놓고 할 수 있어? 말이 안 되죠. 그건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 평소에 그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럼 그런 사람과 얘기할 때는 경찰이 뭔가 좀 다른 접근 방법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위기협상이 처음에 미국에서 출발을 한 거죠. 대다수가 그런 가정폭력으로부터 시작된 거다. 그렇죠. 맞습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인질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경찰이 대하는 강도나 살인 사건은 이미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망했거나. 그런데 이제 이 인질 상황이나 혹은 이제 저희가 위기협상의 또 다른 분야가 하나가 이제 같이 한 분야가 보통 이제 자살 시도인데. 근데 가장 큰 이제 특징은 뭐냐면 피해자가 현재 생존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살인이나 강도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어떻게 대처하든 간에 피해자가 살아나거나 이런 건 불가능해요. 이미 피해가 발생한 거고.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인질 상황이나 자살 시도 같은 것은 그 피해자 혹은 또 가해자죠. 자살 같은 경우는 사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특이점이 있는데 그때 현장에 가보면 피해자는 살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일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보통의 경찰이 보통 이제 우리가 사후 대응인데 아주 독특하게도 인질 상황은 생존해 있는 피해자를 그러니까 동시 생존해 있는 방송을 하게 하면 이제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제일 잘 알지만 88년에 지강원이 사건이라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유전무죄. 네, 맞습니다. 무전무죄. 네, 맞습니다. 영화로까지 나왔죠. 영화로 나왔죠.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면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우리나라에 협상이라든 이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휘관들도 그렇고 경찰관들도 무조건 진압하게 되는 줄 알고 강경일본도로 나왔는데 이미 그때 이제 미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경찰이 꼭 무력을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이제 출발점을 시작을 했죠. 그게 이제 NYPD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뉴욕 경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뉴욕 폴리스 디파트먼트죠. 그렇죠. 네, 그래서 NYPD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FBI 교육을 받으면서 처음 이제 이 위기 협상이라는 분야를 알게 됐고,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하나의 그 NYPD에 대한 어떤 리스펙트, 존경이 있는 게 어떻게 이런 상황을 대화로 해결할 생각을 했을까?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일단 총이 존재하고요. 총기 사용이 그렇죠. 많이 나와요. 보통 뭐 인질 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거기는 총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총을 사용하지 않고 대화를 했다는 데에서 저는 굉장히 존용의 마음이 있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제가 2주 동안 배워왔는데 사실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런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대화가 효과가 있을까? 뭐 당연한 의문 아닐까요? 그죠? 오늘 이제 그걸 좀 배우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자살 시도까지 합하면 상당히 많겠군요. 많죠. 네. 그런데 이제 자살 시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떠들썩한 화제가 된 그런 인질 사건들이 몇 년에 한 번씩 있었지 않습니까? 있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직접 현장에 가서 가신 게 있었죠. 예, 대부분 이제 큰 사건 같은 경우 제가 직접 가죠. 그리고 큰 사건 경찰청에서 가운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하고. 어떤 게 있었죠? 2015년에 이제 안산 인질극 사건이 있었죠. 15년 안산. 네, 거기 이제 김상훈이라는 시대의 사이코패스인데 이미 제가 이제 강의 중에 그것도 이제 위기 협상을 강의 있는데 경기도 경찰청에서 빨리 와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현장에 누구를 도착하니까. 인질로 잡아서 뭐 또? 근데 아까 제가 가정폭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건도 김상훈의 부인 되시는 분의 전 남편이죠. 전 남편의 집에 들어가서 전 남편을 죽이고 이미 살해하고. 네, 살해하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의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딸을 또 한 명, 두 명을 살해하고 두 명의 여자를 이제 인질로 잡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으로 이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뭘 요구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우리가 인질 상황과 비인질 상황을 구별을 해요. 우리가 보통 요구 사항이 있다는 것은 이제 인질 상황인 거고요. 그러니까요. 뭐 테러 사건이나 강도 사건 같이 우리가 보통 종이의 집이나 뭐 협상이나 영화 보면 인질범들이 보통 요구를 하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가 보통 인질 상황이고 제가 말씀드린 보통 가정폭력에서 시작된 이런 자살 시도 사건은 대부분 요구 사항이 없어요. 다만 딱 하나 있죠. 보통 부인 데리고 와. 누구 데리고 와. 이게 요구 사항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딱 부러진 요구 사항이 없는 거죠. 그걸 다시 생각해 보면 요구 사항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감정인 거예요. 감정이죠.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죠.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그렇죠. 감정 상태가 지금 흐트러져 있는. 그렇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상황에서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사람이 위기에 빠지면 그러한 상황을 벌여서까지도 그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미 두 명을 살해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명을 인질로 잡고 있는 현장에 가셔서, 그렇죠. 가셔서 처음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협상팀이 이제 이미 협상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 방향을 제가 이제 자문을 하고,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해가지고 무사히 이제 두 명을 이제 구출해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되게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감정 흐트러져 있는 게 돌아옵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제가 협상을 한다 그러면 인질 협상한다 그러면 제가 엄청나게 말을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 잘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뭘 말하고 싶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그래서 보통 궁금하시잖아요.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자기 가족을 인질로 잡고 저런 버릴 수 있어?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은 오죽하면 저런 일을 벌일까?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 본다. 그렇죠. 그 사람의 감정에 들어가서 이 사람 도대체 왜 그럴까 하고 그 사람이 이러한 사건을 벌인 그 동기를 좀 궁금해해요. 예. 그러면 대화가 돼요. 근데 보통의 이제 이런 협상 교육을 받지 못한 경찰관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 가지. 하나는 폭력으로 그냥 누르거나 두 번째는 그냥 강압적으로 계속 문제 해결 중심적인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야, 진정하세요. 나오세요. 너 안 나오면 잡으러 간다. 우리 특공대 들어갈 거야. 이렇게 이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 기존의 우리 전통적인 경찰 입장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더 위협받죠. 더 위협받고 말하고 싶지 않죠. 말 안 하죠. 말 안 하죠. 나는 지금 나의 감정의 문제를 흐트러져서 이런 상황을 벌인 건데 나의 이런 동기는 무시당하고 나오라고만 하니까 경찰관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그걸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이 시청자분들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그런 인질범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한테 한번 제 말을 하도록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선생님 지금 많이 화가 나고 고통받으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많이 화가 나시고 그러시죠? 맞아요. 화났어요 지금. 화났으니까 지금 그러시니까 제가 내 마누라가 지금 문제가 많다고요. 뭐 이런 거죠. 부인께서 부인과의 문제로 많이 화가 나셔서 이렇게 이러셨구나.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사연을 또 술술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분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경찰관이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나오시라고. 이거 알만하신 분이 그럼 되겠습니까? 아유 진정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하는 거죠. 뭘 얘기하면 이해합니다. 이해해. 그냥 무조건 이해한다. 근데 이제 이해한다는 말은 사실은 나와의 대화에서 메시지로 전달받는 거지. 내가 이해한다고 하면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말을 끊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야, 네가 뭐하라. 그렇죠. 너 나만큼 힘들어?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제가 엄청나게 잘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그 사람의 감정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오죽하면 이런 상황을 벌였을까? 라고 동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부인이 잘못했나요? 부인이 그렇죠. 왜 미워요? 왜 밉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사연을 얘기하죠. 얘기하다 보면 달라져요? 감정은 달라져요. 정리됩니까? 정리돼요. 왜냐면 화를 나면 얼마나 지속적으로 화를 내실 것 같아요? 정 교수님은. 전 별로 화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내가 정말 어떤 화가 났어. 예. 그러면 그게 한 30분, 1시간 갈까요?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죠. 어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경찰이 좀 생각을 달리 해보면 되는 거죠. 저 사람 화가 나서 저런 건데 조금 기다려주면 정상적인 상태라면 다 안전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나의 방법을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경찰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거라면 알겠습니다. 좀 더 방법을 바뀌어서 신체를 보호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을 그렇죠. 그 사람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게끔 도와준다. 시간을 끄는 거죠. 그거로군요. 그렇죠. 시간을 끌어주는 거예요. 일정 시간을 끌어주면 맞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돌아오더라.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많은 현장에서 있는 분들이 그 시간 끄는 걸 되게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좀 빨리 하는 게 능력의 척도라고 생각하잖아요. 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안산 그 사건 말고? 안산 사건이 있었고 제가 이제 가족 외의 인질 이런 것도 꽤 있었죠. 있었죠. 제가 이제 한 번은 또 이제 해외에도 한번 나갔었습니다. 네, 2016년에 이제 그 필리핀의 그 아부사이프 테러 단체 우리 그 한국 선박에 올라타서 한국인 선장을 납치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석방을 위해서 제가 필리핀에 가서 한 4번 정도 가서 그 홀로섬이라고 있어요. 민다노 그 왼쪽에 있는 섬인데 거기도 한번 갔었고. 그러니까 그 테러 단체가 그렇죠. 선박에 올라타서 우리 한국인 선장님을 납치했어요. 선장을 납치해가지고 딴 곳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렇죠. 이동했죠. 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제 반군 단체라고 있습니다. 있죠. 필리핀. MNLA
MNLF라고 모로 내셔널 리버레이션 프론트라고 거기에 이제 의장단 그다음에 거기 왜냐하면 그 홀로섬이라는 데가 그 민다나오 이쪽이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모로족들이 그 이슬람이 90%가 이제 이슬람교도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장악하고 있는 그 이 테러 단체들 반구 단체죠.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협상을 해서 87일 만에 무사히 풀려나게 만들었죠. 그런 경우에는 다 금전을 노린 거 아닌가요? 대부분 그렇죠. 그럴 때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감정이 흐트러져 있는 상황은 또 아닌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요. 협상하기는 훨씬 좋습니다. 오히려 편해요. 비즈니스니까요. 비즈니스니까. 네. 원하는 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돈이니까. 돈이죠. 네. 근데 이럴 때 이제 네고시에이터 역할은 액수를 낮추는 거죠. 네, 맞습니다. 훨씬 쉽습니다. 사실 테러리스트와 협상하느냐, 말하자면 우리나라 같이 이제 감정적인 원인에 의해서 협상하느냐 이렇게 비교해 보면 훨씬 쉽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분들은 목적이 명확하거든요. 돈이에요. 그러면 그걸 내가 얼마나 낮춰줄 수 있느냐 여기에 목적을 맞추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가정폭력이나 감정적인 문제 혹은 또 자살 시도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의 원인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상황을 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죠. 뭐 혹시 무슨 강도짓이나 뭐 이런 범죄를 저지르러 갔다가 발각돼서 그냥 애꿎은 시민이나 이런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경찰이 자기를 체포하러 오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들도 있지 않나요? 있죠. 근데 요새는 그런 경우는 어떤 그런 게 한번 부산 편의점에서 한번 있었어요. 부산에서 이제 편의점에 가서 강도를 하는데 경찰이 빨리 출동해가지고 그 이제 인질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분도 제가 보기엔 이제 정상적인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년 전 일인데 요구 상황이 이거예요. 그 당시에 경찰 출동하니까 야 박근혜 대통령하고 오바마 대통령 데리고 와 이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됐네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야, 너 내 말이 우습게 보이지? 죽여? 칼이 들어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정 교수님도 그럼 제가 뭐 요청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근데 정 교수님 지금 조금 초점을 잘못 맞춘 게 제가 아까 바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감정에 초점을 맞춰야 그랬잖아요. 범인의 감정.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우리가 보통 협상에서는 지금 정 교수님이 하시는 거는 명시적 요구, 드러난 요구를 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하신 거예요. 인질범의 요구사항이 대통령을 현장에 오라는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 오라는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하면 답이 없어요. 우리는 그 요구에 내재되어 있는 그 사람의 감정과 동기에 좀 더 초점 맞추면 바꿔주면 돼. 아, 선생님이 왜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을 데리라고 하십니까? 이거로군요. 그렇죠. 여기에 대통령을 오라고 하신 거 보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대통령이 여기 오실 수 있는지 한번 요청을 드려볼 텐데 대통령이 이 자리에 오시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듣고 싶네요. 라고 하면 얘기하고 싶죠. 근데 이제 대통령이 오겠어?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대화가 안 되고 서로 그냥 계속 감정만 서로 이제 증폭이 돼서 결국은 피해는 누가 갑니까? 인질한테 가는 거죠.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제가 또 학교에서 협상론을 가르치는데 그렇죠. 네네, 하버드 맞습니다. 대학 협상팀이 만든 저도 읽어봤습니다. Interest Based Negotia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기초한 협상을 하라. 그러니까 나의 협상 상대방이 최초의 내건 요구사항이나 입장 그거에 주목하지 말고 최초의 요구사항과 입장을 취한 그 배경에 있는 그 사람의 진짜 이해관계를 들여다봐라. 그 이해관계를 털어놓도록 자꾸 질문해라. 뭐 맞습니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랑은 일맥상통하는군요. 일맥상통하는 거죠. 사실 기본적인 이론은 이제 비슷하다고 보는데 근데 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협상은 어디서 합니까? 뭐 그냥 편안한 회의장에서 하죠. 근데 이거는 제가 하는 현장은 한 번도 저는 편안하게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현장에 가면 누군가 이미 죽어 있거나 피가 낭자하거나 혹은 흉기가 있거나 총이 있거나 혹은 옥상에 있거나 그러면 사실 인질범도 문제지만 현장에 도착한 사람의 감정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본인도 굉장히 불안하고 공포. 사실 경찰관은 뭐 로봇이나 슈퍼맨이 아니거든요. 똑같은 인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황하고 불안한 거는 당연한 건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꾸 문제 해결로 가거나 혹은 빨리 이 상황을
끝내버리고 싶은 그렇죠. 거예요. 조바심이 나고. 그렇죠. 그러면 예. 이제 대화 자체가 그 인질범의 감정이나 여기에 초점하지 못하고 자꾸 신속하게 빨리 하려고 그러면 이제 대화가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나쁜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자꾸 자극시켜서 인질범을 다시 폭력을 이렇게 더 부추기는 거죠. 혹시 현장에 직접 가셔서 그렇게 위험에 빠진 적은 없어요? 있죠. 어떤 경우에 있었습니까? 어떤 사건? 2015년인가 이제 아산시청에 그 보상금 문제로 이제 굉장히 불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SUV에 휘발유하고 부탄가스를 싣고 시청 그 1층 현관을 그대로 들이받고 그 로비를 지나서 2층으로 올라간 계단에 들이받고 이제 건물 안으로까지 들어갔죠. 네, 그냥 돌진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경찰대 그때 용인에 있을 때인데 이제 빨리 와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가보니까 경찰 특공대가 출동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그 라이터 키는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아유 교수님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죽을 뻔. 근데 또 그 상황에 빠지면 그때 현장에 가기 정말 있었죠. 두려우셨겠어요. 근데 또 현장에 가면 이게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확 드니까 그렇게 위험하다는 자각을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또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농약을 좀 마신 상태예요. 그래서 대화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요. 뭐 저희들이 이제 말을 걸면 뭐 욕을 한다거나 크락션을 심하게 당하거나 이제 이렇게 된 상태라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경찰관 특공대 그 폭발물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터집니다. 그러면 사망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분은 아무튼 진정돼서 나왔습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그 가스를 맞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토하시더니 나중에는 이 라이터를 떨어뜨렸는데 제가 하는 동안은 다시 본능적으로 다시 주워요. 근데 시간이 되니까 이걸 못 줬더라고요. 더 이상 본인이 이제 정상적으로 더 이상은 이제 상태가 아닌 거예요. 몸이 말을 안 듣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냥 특공대에서 창문 부시고 소화기 넣어서 불 안 나게 하고 안전하게 구출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그 현장에 갔는데도 일단 무섭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 이게 이제 좀 독특한 업무인데 사람이 생명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프로페셔널 프로의식 구해야 된다. 이러다 하다 보면 자신의 안전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또 중요한 요소인데 그래서 팀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안전을 생각하면서 협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협상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팀플레이를 하죠. 그래요? 네. 그럼 그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제 4명이 한 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질범과 얘기하는 이제 주협상관, 그다음에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 보조협상관, 그다음에 이 내용을 분석하는 정보관, 팀장. 보통 우리 경찰 협상은 4명이 한 팀입니다. 네. 각각의 역할이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주 협상관이 주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 사람만 대화하도록 해요. 그럼 옆에서 보조는 뭘 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고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그다음에 안전을 확보하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현장에 만약에 나가봐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저하고 지금 둘이서 얘기하니까 편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서로의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있고. 근데 많아요. 제가 여기 대화하는 사람이 한 20명 돼요. 예. 그럼 누구하고 대화할지 잘 판단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걸 이제 신뢰 또는 라포가 형성된다 그러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리고 현장에 20명이 있으면 만약에 인질범이 하나라 그러면 보통 현장에 있는 경찰관, 소방관 이런 분들이 다 한마디씩 거들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중구난방되는 거죠, 현장에. 그러면 인질범 입장에서는 더 헷갈리네요. 헷갈리고 뭐냐면 신뢰관계가 형성될 기회가 없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대화해라. 한 사람만 대화하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현장을 정리해요. 위급한 상황 아니면 다 안 보이는 대로 다 뒤로 가지고 빼고 협상관. 특히 이제 저기서 옷 입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특공대는 이제 검은색이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제 굉장히 유압적이고. 예. 그래서 청색에 그것도 사실 제가 디자인해서 만들었는데 위기 협상하라고 하면 저 사람이 나하고 얘기할 사람이구나라고 얘기해요. 옷에 그냥 위기 협상이라고 딱 써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도 이제 NIPD 교육 받으면서 이거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서 아마 그 협상이라는 용구 보면 그 배우 손예진 씨가 입고 나왔어요. 제가 디자인한 거. 그렇군요. 그 옷을 입고 나가면 일반 경찰관은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질범의 입장에서도
아, 저 사람은 경찰관이긴 하지만 협상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얘기하고 예. 그중에서 한 사람만 얘기하니까 계속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한 사람하고 얘기하고 그렇죠. 옆에 보조는 생각해 보시면 수긍해 주는 거예요? 뭐? 아니죠. 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협상하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은 되게 터널 비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터널 비전. 그러니까 굉장히 이 대화에 함몰되다 보니까 주위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옆 주변을 못 그렇죠. 살핀다. 그래서 그것을 보조해 주는 사람이 바로 보조협상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이제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가장 우리가 필요해야 될 게 똑같은 질문을 2번 하는 거예요. 그럼 짜증나죠. 나는 그렇지 않아도 정말 짜증나서 이런 상황을 벌였는데 더 짜증나게 경찰관이 똑같은 질문을 2번 해? 정말 짜증나거든요. 근데 옆에서 듣는 사람이 조치를 해주면 그런 위험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거든요. 또 제3의 그 분석관은 뭘 하는 겁니까? 그래서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또 어떤 주제어를 피하는지 이런 것을 이제 분석을 해서 상황판을 하나 작성을 하죠. 그렇게 해서 그 분석된 걸 주위 협상관한테 계속 제공하는 거예요. 토의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정말 오래될 경우에는 그런 이제 상황 분석도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협상도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뭐 한 30분 하다가 좀 있다가 다시 합시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기하죠. 네. 그렇게 하는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끼리 또 협상팀끼리 얘기할 게 있을 거죠. 그냥 뭐 금방까지 돌아갈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얘기하죠. 우리가 잠깐 선생님께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나 한번 할 테니까 그동안 아주 안전하게 있어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하죠. 예.